너 점점 뚱뚱해진다? 셀럽은 자기관리가 생명인 거 몰라? 앞으로 주의 좀 하자. 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제가 2022년 초에 노트북 구입 예정에 있다면 급하면 사도 되지만 웬만하면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렸잖아요. 이유라면 새로운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출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2022년 4월 LG전자는 새로운 찐 2022년형 그램을 출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16Z90Q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번 모델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굉장히 잘 나오기로도 소문이 났고, 이왕 같은 가격이면 최신, 거기서도 새로운 그게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하면 더 좋으니까요. 가장 먼저 디자인, 솔직히 좋게 보자면 깔끔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가진 것이 그램이고, 나쁘게 보자면 이제 좀 식상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동안 출시했던 그램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이것도 세대가 변할수록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자인은 비슷해서 소재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경영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벼운 마그네슘 합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이 1285g, 내장 그래픽 기준 1199g인데 화면이 더욱 커지고 성능이 더욱 높아지면서 가볍기는 하지만 그램이 점점 더 킬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나마 차이점을 찾는다면 예를 열었을 때 키보드 좌판에 각인된 폰트의 디자인이 그램체 적용으로 조금 달라졌고, 포트의 구성도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게 2021년형, 2022년형인데 포트의 구성이 완전 동일하고 반대쪽에도 완전 동일한 포트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지금 발견한 건데 새로운 그램이 조금 더 작아졌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소수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썬더볼트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썬더볼트 단자에서 각각 40기가의 대역폭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40기가를 지원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LG에 물어보니까 각각 40기가빗을 모두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새로운 모델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기 방열 처리를 위한 타공 구멍의 디자인도 변경되었고, 특히 기존 같은 경우 고무 패드가 이렇게 중앙에만 위치해 있었다면 새로운 그램은 일자로, 뒤쪽에 일자로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정도 차이 빼고는 진짜 똑같이 디자인 되었습니다. 대신 크게 달라진 점은 디스플레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부터 16대 10비율 그리고 QHD급의 해상도를 탑재하면서 타 경량한 노트북 대비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여기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큰 차이점은 그램 플러스 뷰에서 약간 스포를 미리 했듯이 글레어가 아닌 논 글레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글레어 패널의 경우 쨍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빛 반사가 좀 심한 편이고, 논 글레어, 안티 글레어 같은 경우 글레어만큼 쨍한 맛은 없지만 빛 반사 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눈이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DCI P3 99%까지 커버하고, 실제로 그램을 써보면 16대 10 비율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의외로 요즘 많은 노트북들이 기존에 있었던 16대 9에서 16대 10 비율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영상 보기에 16대 9 비율이 딱 먹고 좋지만 웹서핑이나 작업할 때는 16대 10 비율의 만족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윗부분에 있는 요 웹캠도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윈도우 헬로우로 사용하게 된다면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 해제, 잠금 해제가 가능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그램에서 풀 HD 그리고 적외선 IR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그램이나 이제 다른 노트북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제가 잠금 해제를 할 때 이 각도가 완전 정면에 있지 않더라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각도에서 하면 속도도 진짜 빨라요. 하지만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기 전에는 잠금 버튼의 지문 인식이 위치해 있고, 이것을 누르면서 바로 잠금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 윈도우 헬로우가 들어가면서 지문 인식이 빠진 것은 단점입니다. 둘 다 탑재해주면 더 좋긴 한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게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윈도우 헬로우를 탑재하다 보니까 웹캠의 디자인도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LG PC에서 사용하던 4가지의 앱을 요 하나로 모두 통합을 한 게 가장 큰 변화였거든요. 예전에 뭐 스마트 어시스턴트지, 뭐 PC 케어라든지 업데이트, 뭐 리커버리, 뭐 이러한 앱들이 요 앱으로 모두 통합이 된 것이죠. 간혹 보면 웹캠이나 마이크로 이제 해킹 당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 보안 모드를 켜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냉각 모드에 대한 조절, AI 소음 제거, 현재 화면에 대한 색온도, 이러한 것도 여기서 모두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최근에 배터리 관련 영상을 올렸지만 노트북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수면 연장을 켜면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수면 상태도 여기서 보여주네.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앱 LG 글래시바이 미라 매트릭스, 요게 또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랜뷰 플러스를 연결해서 요거는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지금 보이다시피 요런 표시가 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이나 이제 시선을 감지해서 편의성과 보안을 강조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듀얼 모니터나 외장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가 이 모니터를 봤을 때, 지금처럼 만약에 제가 왼쪽을 보고 있다가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왼쪽을 보면 옮겨지는 모드가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창을 들고 있을 때 만약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보안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가드를 켜게 된다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화면이 괜찮지만 시선이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른 사람이 내 모니터를 훔쳐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기능도 있고, 컴퓨터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옮기게 된다면 자동으로 화면을 잠그는 등의 이러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 약간 일반 사용자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마우스 커서도 인식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터치패드에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옮겨지지 않는 부분, 이러한 것만 조금 더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쓰면서도 신기했었는데 듀얼 모니터 이상 쓰시는 분들에게 진짜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클램쉘 모드로 쓰면 또 안되네요. 다음은 많이들 기다리신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11세대를 단 노트북들이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약간 기형적으로 2022년 초에는 약간 리뉴얼 정도? 그러니까 11세대를 탑재하고 조금 리뉴얼 되는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4월 제대로 된 녀석이 이제서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텔이 좀 많이 죽을 썼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세대가 바뀌더라도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세대부터는 데스크탑에서도 미리 보여줬다시피 성능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을 중시하는 모바일, 노트북에서의 기대감이 컸고, 그것을 이제 실제 소비자분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인텔의 i7 1260P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얘는 12코어 16스레드가 탑재된 녀석이에요. 지금 보잖아요. 노트북에서도 코어 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죠. 12세대의 경우 전세대에 비해 특이한 점이라면 효율 코어 그리고 고성능 코어로 나누어져 효율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프로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 데스크탑에서는 이러한 효율 코어, 고성능 코어를 그렇게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면 모바일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 코어, 고성능 코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배터리 타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데스크탑보다 사실 얘를 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떨까?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1년형 그램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이게 한 세대가 변했는데 이 정도로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지난 세대들은 1년마다 성능 증가폭이 진짜 깨작깨작씩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성능 증가폭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과값을 보자면 멀티코어는 저소음 모드에서 약 58% 증가했지만 균형 모드에서는 164%나 증가했고, 싱글코어의 경우 균형, 고성능 모두 비슷하게 35에서 36% 증가할 만큼 굉장히 많이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결과값만 보자면 멀티코어의 성능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글코어의 성능 증가폭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꽤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결과값을 제가 찾아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11세대 모델은 약간 조금 이제 뿔딱이라서인지 평균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서는 이제 결과값이 4000 중반대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저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이거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기존 모델의 그램 방열 처리가 개판이었던 거. 여기서도 재밌는 사실은 12세대가 달린 모델로 저소음 모드를 뒀을 때 11세대가 달린 2021년형 그램 고성능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재밌는 건 발열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확인해보니 둘 다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배기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부분은 동일하지만 온도에 대한 차이가 꽤 컸습니다. 2022년형 그램은 44에서 45도 정도로 찍혔고, 오른쪽 상단 배기구는 40도 가량 찍힌 것에 비해 2021년형 그램은
50도 근처까지 가기도 하고 오른쪽 상단은 46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1대1 비교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탑재된 모델은 내장 그래픽 모델이기 때문에 펜이 1개 탑재되어 있지만 이번 모델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면서 펜이 2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이가 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 참고 용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픽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초경량 노트북에 외장 그래픽 모델이 들어간 것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얘는 엔비디아의 RTX 2050을 탑재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RTX 2050을 2022년에 탑재? 이미 3000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왜 또 LG는 뒷북치냐?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작년 12월 말 RTX 2050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이름만 이제 좀 구형일 뿐이지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름 자체는 2000번대이지만 실질적으로 3000번대에 가까운 성능 그리고 동일한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동세대인 MX570과 비슷하기는 한데 비디오 메모리와 레이 트레이싱 등 더 강화된 모델이 205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TX 3050과 비교시 메모리 버스가 반토막이지만 동급으로 쿠다 코어와 RT 그리고 텐서 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작업자분들에게는 더 좋은 그래픽의 선택이겠죠. 그럼 뭐 이러한 설명보다 실제 성능은 어떻냐?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21g의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성능이 높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 테스트에서는 30에서 50%의 성능이 증가했고 다이렉트X 12 기반 테스트에서는 70 후반대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기존 내장으로는 진짜 아쉬웠던 게임, 라이트한 게임을 하는데 조금만 더 그래픽 성능이 더 좋았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갈증이 해소될 만한 그래픽이라고 생각해요. 배그도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기 힘든 게임이긴 하지만 RTX 2050이 달린 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온도는 80도 중반대로 유지했고 프레임은 60에서 100 정도 사이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프레임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옵션을 이것저것 세팅을 해보니까 QHD 국민 옵션에서도 60프레임 정도로 가능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간헐적 끊김이나 사람 수에 따라 프레임 편차가 심해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조금 더 낮춘 FHD 국민 옵션으로 하면 그나마 게임은 플레이할 만했고 좀 민감하신 분들은 100 이상 게임을 한다면 그때는 이 그램이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뭐 롤, 피파 이런 건 그냥 껌으로 돌리고요. 외장 그래픽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냥 그램이 게이밍이 된 수준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는 게이머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성능이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요? 그리고 SSD 요것도 의외로 2021g에서는 NVMe SSD를 탑재하긴 했지만 속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해본 테스트 결과 이것도 속도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랜덤, 읽기 쓰기는 비슷한데 순차 읽기 쓰기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쉽게 체감할 수는 없기는 한데 아마 대용량 파일을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 차이를 기존 그램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스피커. 와, 이것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노트북과 비교하자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2021g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공항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게 체감되었고 음이 약간 이제 전작에서는 뭉쳐 있었다면 이게 살짝 더 풀려져서 들리는 듯한 느낌? 체감상 저역대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출력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앰프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에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판을, 저희가 잘 아는 해치쇼 하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형 그램인데 아마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오, 처음 뜯자마자 발견한 건 통풍구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략 계산하기로는 통풍구가 2배 정도 더 크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열이 배출되는 배기구의 디자인도 살짝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앞서 말했듯이 외장 그래픽과 내장 그래픽의 배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외장 그래픽은 90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은 80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0W시의 배터리만큼 여기가 이제 내장 그래픽은 비어있죠. 그리고 실제 스피커 모듈도 조금 달라졌긴 해요. 아마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하자면 드라이버의 크기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모듈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비교했을 때 저역대가 조금 더 부스팅해서 들리는 느낌이 울림통이 더 커져서일까요? 인텔 무선 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모델명이 살짝 더 이제 높은 모델로 변경된 것 같고 원래 지문 인식이 있어야 할 모듈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SD도 좀 달라졌구나. SSD가 여기 하나 1대1로 꽂히는 구조였지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약간 이제 마주보면서 꽂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그래픽카드가 여기에 장착되면서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SSD 공간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게다가 NVMe 올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존 그램은 NVMe와 SATA 방식의 SSD를 모두 인식했지만 이번에는 NVMe만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리고 SSD도 바뀌었다. 이전 그램은 SK 하이닉스의 SSD가 꽂혀 있었고 지금은 삼성의 SSD가 꽂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열판에 대한 구조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로세서 윗부분에만 히트파이프가 덮고 있었다면 이제 전원부까지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왼쪽에 RTX 2050 그래픽이 있는 부분도 히트파이프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아마 전원부 부분까지 모두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트파이프 구조만 보더라도 얘는 하나만 있고 새로운 그램은 두 개로 이어진 모습, 확실히 이제 발열에 대한 개선이 실제로도 체감이 된 걸까요? 펜에 대한 블레이드 개수는 기존과 동일해 보이고 이번에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기 때문에 펜은 두 개가 탑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펜 자체가 두 개, 한 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배기구가 얘는 이제 요 정도이지만 새로운 그램은 이만큼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서 말했다시피 외장 그래픽과 내장 그래픽의 모델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참고 용도로만 봐야 된다. 힌지 부분 여기 보이나요? 전작은 여기 중앙에 파져 있고 새로운 모델은 모두 꽉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경쟁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좋은 것. LG가 중간에 그램으로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약간 소홀해서 발열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쟁사가 생기고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램의 발전이 소소하긴 하지만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원래 노트북은 신학기에 구입해야 제맛인데 이번에 인텔 프로세서가 좀 늦게 출시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성능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22 그램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램이 꽤나 괜찮네요. 다른 것보다 논글레어의 16대 10 비율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해요. 빛반사 지금 많이 억제되어 있죠.